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유연한 생각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 소공녀 2부를 제가 준비하게 돼가지고 오늘 새로운 분도 한 분 모시고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의정님이라고 저희가 한번 새로 모셨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책도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그림도 올리고 있는 김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소공녀 1부를 하는데 정말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너무 소재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잘 모았고 한데 우리가 나눈 내용은 그거보다 너무 적은 것 같다. 진짜 이게 잘 차려놓고 뭐 젓가락질 깨작깨작 하다가 마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주님, 늘보님한테 얘기 드리고 또 의정님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섭외를 요청드렸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사전 회의를 했거든요. 병주님이 추천하신 바에 가가지고 그 바 이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머들러. 발음. 네, 원어민, 예, 그런데요. 수영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주도 좋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공녀 얘기는 별로 안 다르고, 네, 잡담을 많이 하다가 헤어졌는데 인생 얘기를 네, 인생 얘기하고, 근데 그런 멤버십 트레이닝 좀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조금씩 나눠줬던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 장면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 번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글램피딕 한 잔과 함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짠은 2번 했지만 한 번 더 시작했으니까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뭔가 이 소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다들 드셔보니까 어때요? 저번이랑 또 비교해가지고 또 새로운 표정이. 일단 저번에는 되게 위스키인데 생각보다 거의 좀 물 같다. 너무 잘 넘어갔고 또 안주도 제가 빼빼로와 기타 등등 있어서. 근데 지금 일단 저희가 안주가 지금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고요. 진짜 생술만. 깡위스키. 진짜 녹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숙성이 됐는지 더 쓴 것 같아요. 딱 위스키를 마시고 났을 때 약간 이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다들 어떠세요? 인생의 쓴맛이 담겨. 맛이 달라요. 처음이랑 훨씬 달라요. 어떻게 좀? 처음은 좀 되게 달짝지근한 느낌도 있고 별로 안 세다 느낌이 들었는데 위스키 바를 갔다 가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것도 숙성이 돼서 그런지 엄청 쓴 맛이 엄청 강하게 오래 남네요. 얼굴 전체가 약간 되게 쓴 맛이 확. 저는 이렇게 도수 높은 술을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괜찮다. 못 만든다면 더 마셔보고 싶은 그런 맛. 의정님이 예전에 톡톡? 이슬 톡톡? 네. 그거 반 캔을 마시고 취한 전적이 있다고 했는데 얘기를 취한 건 아니고 약간 소개 안 들어주셨. 네, 했었죠.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생각보다 위스키도 나쁘지 않다. 네. 맛있어요. 신기해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네. 되게 약간 보석 같다. 맞아요. 저는 미소가 좋아할 만한. 저번에 마셨을 때는 진짜 다들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알코올감이 안 느껴진다. 40도인데 왜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마셔보니까 또 달라요. 약간 더 알코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드러운 건 맞지만. 네. 근데 이게 저희가 2번을 먹어서 맛이 달라진 건가요? 왜 다른가요? 그런 게 있나요? 물론 이제 위스키는 자기가 먹혔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죠. 네. 일단 모를 것 같고. 불쌍해. 네.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위스키를 마실 때 코르크가 이렇게 위블링이 뭐라 하죠? 스월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기랑 접촉하게 해서 맛을 나게, 향을 많이 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한 3주 전에 마셨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공기랑 접촉해서 약간씩 맛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놈의 공기 자식. 네, 공기 자식. 좋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는 거. 근데 깡 위스키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잔은 저희 지난번에 썼던 잔 그대로. 네. 다이소 2,000원짜리 쓰고 있고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정님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번에 그 금요일에 술을 드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거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예 이면지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어떤 걸 그냥 그 중에서 뭐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그는 정미의 염치가 없다라는 대사에 이제 미소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 나는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어서 그거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꼭 그 없었던 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 미소가 약 먹는 씬에 대해서 의장님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 씬을 다시 생각하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소가 백발인 머리를 검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한약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계부에 적는 장면에 한약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꾸준히 먹어야만 하는 그런 약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저도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미소도 그것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이 꽤 클 것 같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봤을 때 미소는 되게 남 신경 안 쓰고 뭐 완전 마이웨이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소도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네.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약을 먹는 거. 네, 네. 그거 하나는 하고 있었더라. 그 생각을 하면 그 의정님 한번 짚어주셨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미의 염치가 없다라는 대사도 저는 좀 임팩트가 컸던 게 저도 눈치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어떤 말을 상황에 맞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살아서 그 말을 듣는 미소를 보면서 좀 이입을 많이 했었는데 내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괜찮은 뭐 집에 누가 놀러 와도 편하게 있어도 되고 뭐 그런 게 괜찮은 건데 남 기준에서는 그게 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미소를 보면서 이입이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눈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깨달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 눈치 없다. 뭔가 말을 했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많았죠. 어떤? 저는 약간 드립 치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저도 이제 눈치껏 지금은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잘 살핀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대? 10대 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좀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데 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어떤? 너무 옛날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나요? 싸운 기억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제 곡해하다 보면 또 오해가 생기고 또 어릴 때는 또 서로 약간 성숙되지 않은 자아들이니까 좀 더 상처를 서로 줬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여자들 사이에 그 미묘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미묘한 모르겠어. 하여튼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도 있었고 다시 좋아진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작은 다툼도 이렇게. 그 한마디가 사실 그 예민할 때는 좀 크게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괜히 상처받고. 걔는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그 괜히 찔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눈치가 없었습니다. 성진님은 그럴 때 없으셨나요? 엄청 많았죠. 예, 당연히 뭐 누구나 타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런 능력은 되게 마지막에 생긴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가 없었던 거 하면 저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조금 사는 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집에 갔는데 그때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책이 곤충들에 관한 책이었고 이제 곤충의 생태를 하나씩 설명해주는 이런 전집이었는데 이제 개미가 집을 짓는 거를 이렇게 책으로 설명해주는 게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도착했더니 여러 가지 방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이 개미굴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제 말을 꺼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시고 그랬던 적이 있죠.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없어요? 뭐 눈치를 생각하지 못했던 타인 입장에서 생각 못해서 약간 상처를 줄 수 있었던 부분들 없으시면 뭐 없다고 해도 됩니다. 많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특별한 사례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20대가 되어서도 30대가 되어서도 그런 건 제 상황에 따라서도 눈치가 없다기보다 눈치가 생겨도 어느 순간엔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눈치를 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표현을 하거나 말할 때가 좀 간혹 생기는 것 같고 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제 스스로가 이제 학창 시절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런 게임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서든어택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 아이들이 하던 게임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려고 PC방에 놀러 가는 게 보이면 억지로 끼려고 했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았다. 네, 여의치 않았고 그런 경우 나 그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긴 하네요. 네.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23살쯤에 잠깐 그 뭐라 해야 되지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 느낌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표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뭐 먹고 싶으신지 물어보셔서 서브웨이 먹을까요? 하면서 서브웨이를 시켜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동안 대화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우고 먹고 그 도중에 대표님이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 하시길래 저도 핸드폰 하면서 대화 하나 없이 밥을 먹고 이렇게 갔었는데 도중에 조금씩 스몰 토크를 유도하시는 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 맞아. 대답만 하고 이렇게 탁 끊기고 그래서 지나고 알았는데 대표님이 또 채소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서브웨이를 시켜서 먹고 싶다고 하니까 네. 같이 먹어준 거네요.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 눈치가 정말 없었구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데요. 네? 말 없이 밥 먹는 거 너무 좋은데요. 좋으셨을 수도 있으려나.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이런 종류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눈치라고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몰랐던 때가 있어요. 아예 인지를 못하던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말을 걸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모르는 사이에서 얘기를 꺼내고 이제 뭐 성진이 뭐 했어요, 어땠어요, 뭐 이런 걸 물어봐 주는 게 왜 묻는 거지? 그래 그랬어 이런 식으로 탁탁탁 단답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그
뭐라 해야 되나 스킨십 비슷한 일종의 약간 워밍업?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예,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너무 좀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에 봤는데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표현이었던 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둘이는 알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사람은 되게 어색하고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분이랑 알지만 뭐 의정님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도 이제 새로운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의정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약간 이런 기름칠을 처음에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때가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반대로 이제 눈치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좀 연습을 하게 된 그런 예전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개를 하고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오래 일을 해보신 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사전에 사람들한테 뭐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간단한 스몰톡도 꺼내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사람 챙긴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이 있었죠. 예전엔 좀 차가우셨네요. 아 차가웠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차도남이셨어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사회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눈치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인간적인 부분, 사회성, 뭐 그런 소셜적인 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눈치라는 게 진짜 뭐 없을 때는 상대가 다가오면 오히려 막 뭔가 이렇게 막 멈칫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눈치가 없음으로써 누군가 친해지고 싶을 때는 어떤 단계 없이 또 상대가 부담스럽게 다가가게 맞아. 되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살면서 더 눈치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눈치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살면서 조심스러운 게 많아진다는 거 약간 겁이 많아진다는 것 같기도 해서 때로는 그런 게 좀 서글프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게 좀 잘 조화가 되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너무 막 또 눈치 준다 뭐 그런 게 나쁘다 뭐 아니면 눈치 본다 이런 게 나쁜 것 같아서 네, 두 분 혹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저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네. 부분도 네, 지금 네. 꺼내도 되는지.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순서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그냥 진짜 얘기하시면 돼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어떤 게 좀 나누고 싶었나요? 아까 적어본 것 중에 네. 방금 말한 거랑도 비슷한 그건데 미소는 좀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는 게 서투른 친구였던 게 아닐까 했던 게 예전에 성진이처럼 대화할 때 상대의 얘기에 상대가 어떤 생각인지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인지 말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 좀 변화한 것 같고 그게 좀 눈치, 사회성 쪽이랑 연계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엄청 많이 한국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면 사생활 하는 내용도 있고 좀 바른 예들을 보여주잖아요. 저런 인물이 되고 싶다 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확 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을 쌓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약간 갑분싸 되는 말은 좀 적게 하지 않나. 예전에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장난치다가 혼나고. 저도 장난기가 많아서 지금도 많으신 거. 많은데 20대 초반에 토익 학원을 다닐 때 토익? 네, 그 매일같이 이제 동갑이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막 너무 놀리니까 그 친구가 한 번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야노 우야노 네. 그땐 좀 그런 정도이지 않았나. 그럼 미안하다 땡땡아 한번 해주세요. 근데 뭐 그 미안하지 정도, 않은가? 지금까지 미안할 정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싹싹했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했고 그 친구 결혼식도 제가 가서 추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당장 근시간에 뭔가
축의금을 돌려받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그 친구도 제 결혼식은 안 올 것 같거든요. 왜요? 네?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토익학원 그때 다니는 이후로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갔네요. 결혼식은 갔죠. 근데 왠지 그 친구는 안 올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올 수도 있죠. 느낌이랑 있으면 이런 느낌이 왠지 안 들릴 것 같아요. 예. 사과를 거하게 했네요. 예, 시간도 오래 지났고.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장난치셨길래 울었어요? 남자분이셨어요? 아니 여자인데 제가 너무 걔는 이제 토익 점수가 안 오르는데 저는 이제 금방 오르니까 그런 걸로 점수 놀렸구나. 너무해.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그런 세상에. 술이 달다 갑자기 이거는 진짜 병주님 잘못이다. 맞아. 저는 쓰레기입니다. 반성하는 자세 좋습니다. 또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어렵죠. 전 지금도 안 되고 제 주변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막 잘 되는 사람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면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넌 왜 그렇게 못했어? 라는 것도 사실 다 본인 기준이고 이 순간에서는 난 그러기를 택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들도 결국 본인 기준으로 다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까? 이해는 해도 정말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조금 이건 이상인 것 같고 맞아. 이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의 선택을 그 사람의 그런 선택을 좀 존중하는 거? 네, 네. 공감보단 언젠가부터 공감보단 이해가 뭔가 최대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게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 진짜 세계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세계관 안에 있다는 것도 잘 몰라서 이 사람 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진짜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짐작 정도 맞아. 한다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은하에서 다른 우주가 있는 걸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쌓일수록 그 생각들이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유연함보다는 좀 더 완고해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갈수록 오히려 좀 완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쌓여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확립하고 이러면서 중심이 생기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말인즉슨 이제 다른 가능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한단 말이 돼가지고 그래서 좋으면서도 또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진짜로 굉장히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답이 맞는 것 없잖아요. 같고. 네. 근데 이제 나만의 답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답들은 좀 배제하게 되는 거죠. 공고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네. 전 그래서 독서 모임을 더 자주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라는 건 사실 그 사람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의견 교환하면서 아, 저 사람 같은 책을 보면서도 저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좀 배우는 게 있거든요. 아직도 배우는 게 있고. 그렇죠. 언제지? 어제도 제가 약간 그 20대부터 7, 80대까지 참여하시는 독서 모임을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분들도 열려 있으시고 그래서 그래서 매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70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연령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얘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저는 막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녹음을 할 수 없어서 전 진짜 필기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MBTI 하면서 저는 또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향인, 외향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내향인이다 하면 저는 좀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외향인이다 하면 좀 조용히 듣는 편이고 그것만 해도 사실 반은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제가 얘기 떠들었는데 그래서 너 진짜 말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 정도예요. 경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다 내향인 아닌가요? 뭐 저 내향인이에요. 모두 다 내향인이시고 여기 PD님도 내향인이.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내향인이 결국엔 뭐 많이 하냐 적게 하냐로 그게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경량? 에너지가 쌓이는 게 이제 뭐 집에 가서 안으로. 혼자 쉴 때 이제 좀 에너지가 없는 타입인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조금 에너지가 쌓이는 타입인지 그거를 조금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그래서 옛날에 조금 이거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랑 나가서 놀고 오면 기운이 없네? 그러면 나는 그 집에 혼자 있어야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안 맞나 보다. 그 불편한 사람이 내 본성이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힘든 건 힘든 건 나름대로 또 따로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해를 풀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혹시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님이 남들처럼 보이려고 한 게 뭐 이제 보약 먹어서 머리를 검게 보이게 하는 게였다 이런 거였는데 혹시 뭐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뭔가 했던 것들이 있다. 기다려봐봐요. 없나?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것 그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정전마저 다 재관리하죠. 우리는 바로 다 보여준다. 생각 안 나죠. 예, 기다려야죠. 저 생각나는 게 네. 있는데 전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밖에 외출할 때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는 그 개념을 네. 잘 몰랐었어요. 항상 그냥 편하게 파자마 입고 어디를 이렇게 활보해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교 와서 자취를 시작하고 나니까 마트에 갈 때도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답게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막 수면 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면 바지조차도 약간 핑크한가? 아니 수면 바지조차도 없다고? 그런 걸 차려 입는 느낌인 거죠. 농촌에서는 너무 프리하게 그냥 반바지에 구멍난 옷 입고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좀 옷다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때 신경을 쓰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저도 있어요. 그 서울에서 친구랑 살 때 저도 잠옷을 마음대로 입었는데 같이 사니까 운동복을 산 거예요. 잠옷으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친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하죠. 서로 간에 예의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아. 뭔가 남들처럼 보인다는 게 이 Q 2번이랑도 뭔가 연계돼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사람답게 살려고. 전 이런 생각은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요. 짧게 하고 그냥 그 생각이 또 없어지고. 전 전형적인 어떤 취업 준비를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약간 대학 졸업하고 그냥 이제 풀타임 알바를 하다가 또 잠시 뭐 어디 청년 일자리 사업대에서 짧게 하다가 같이 연극하는 누나 통해서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또 갑작스런 퇴사 이후로 또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로 또 영화 관련 일을 또 시작하게 되고 또 아는 분 통해서 지금 뭐 완전 아는 분 통해서라고 하긴 힘들지만 지금 또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 정말 모든 게 사실 생각지 못했던 흐름이어가지고 사람답게 살려고 이제 막 NCS 이런 거 공부를 해볼까 하면 입에 풀칠 하게 되네. 그러면 그냥 일하자. 그럼 이제 NCS 해보고 또 일 생겼네. 그럼 또 일이나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취업 준비랑 나도 뭐 한국사도 따고 좀 열심히 살아볼까, 운전면허도 좀 따보고 좀 해볼까 하는데 자꾸
저를 그렇게 살려주시니까 열심히 안 살게 돼. 어쨌든 좀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주변인들이 좋게 봐서 소개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거의 바닥 나겠죠.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열심히 방향이 조금 뭐 달랐던 게 아닐까. 뭐 NCS 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병준이는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근데 한 2년 전부터 일을 하면서 좀 근데 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던 건 저도 이제 힘든 일들이 3연타로 겹치면서 정신의학과 상담을 다니다가 성인 ADHD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그런 걸 떠벌리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스토리에도 병원 상담 갔다 온 걸 그 과제 템플릿을 막 올리면 주변에서 막 DM이 와요. 왜 어디 병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들 아프구나 이러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병준 씨 저도 성인 ADHD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닌데 뭐 처방을 받을 수 없는데 저한테 왜? 그래서 이분들도 고민이 확실히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제 생각엔 지금 현대인의 한 70%는 성인 ADHD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경도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스스로는 항상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대부분이 저는 사무직이었고 어떤 행정적인 그런 뭐 문서를 다루는 일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제가 만든 일은 아니지만 흐르는 대로 일 받으면 감사합니다 입에 풀칠 약간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와 만든 일을 찾으면서 살아왔다기보다 직장은 그냥 계속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 부분도 있고 제 스스로도 답답하고 제 스스로의 답답함이 결국 쌓이면 주변도 답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막 뭐 이런 코딩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잠시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의 계약이 끝났을 때 그럼 난 뭘 하지? 또 다시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서로 저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기도 싫고 나도 좀 덜 답하고 싶다는 마음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찾게는 되지만 그것도 좀 물론 금방 사가를 들었다 또 생각났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Q2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었는데 그 시나리오집 61번 씬에 보면은 이제 한솔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이제 할 만큼 해본 것 같고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인 미소한테 나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건설 노동하게 됐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병준님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병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뭐 다 지나와서 하는 얘기이긴 해서 이게 인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나름 이게 흐름이 되게 잘 풀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솔이는 우리 이제 언제까지 이제 뭐 헌혈해가지고 영화표 보러 가고 보일러도 안 돼가지고 이제 못 켜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덜덜 떨고 있어야 되고 뭐 인간답게 살려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힘들겠지만 나 꿈 접고 지금 당장 접고 그 건설 노동 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병주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좀 일반적인 아니면 주변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는 이것도 일반하겠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친구들은 이제 뭐 NCS 해야겠다. 나 이제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공무원 준비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람답게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듣는데 약간 좀 슬픈 부분도 약간 있고 사람답게 산다는 게 사실은 그런 정기적인 벌이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것도 다들 뭐 사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슬픕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시험들의 통과
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90%는 걸러지고 이제 10%만 붙는 거잖아요. 결국 구조적으로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좀 슬퍼요. 그러니까 90% 탈락은 확정이야. 그거 좀 슬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탁월한 10명만 뽑힌다는 거잖아요. 뭐 노력에 얼마나 노력했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결론적으로 10%만 산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 안전망에 대한 기준이 되게 낮은 데 있는 게 아닐까. 그거 통과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꽤 높은 벌이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데 아닌 나머지 90%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뭐 계약직. 왜냐면 이제 레벨업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 높은 뭐 시장으로 노동 시장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잘 안 되는 곳이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 되게 엄혹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이의 이런 얘기도 마냥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쟤는 꿈 포기하고 뭐 했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네. 사실 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작년이 이제 제가 막 벌이가 다른 해들에 비해서 좀 적었다 보니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질문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전 제가 상황이 불안하고 안정적이었던 벌이가 없으니까 제 품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도 어떤 품을 원래도 품이 넓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마저도 더 좁아진다는 느낌? 맞아. 예, 저는 확실히 이런 상황에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물질적인 어떤 내 상황을 정말 무시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작년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막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돈 부족하면은 그렇게 되죠. 신경 쓰게 되죠. 저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많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시야가 좀 좁아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만 좀 생각하면서 가게 된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기업 준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그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친구들 만나면 안 되고 뭐 영화 보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만 해야 돼. 사람이 그렇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좀 극단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런 거를 절실함, 열정으로 봐주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뭔가를 딱 끊고 준비하는 것도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혹시 뭐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나 뭐 고민이나 기억이 있으시면 얘기를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 한솔이 그 작가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 안 그린다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림은 어디서든 그릴 수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인스타툰 이런 거 연재하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냥 그림을 접는다는 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그냥 버스를 기다릴 때도 그림을 이렇게 기적거리고 어디를 갈 때나 자기 전에나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살거든요. 한솔이와 과연 포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그림을 잠깐 취미로 놔두고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돌아와서 그걸로 집을 구한다든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떠나는 부분을 보면서 좀 몰입도 되고 안쓰러운 마음 같은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녹음 때 그 한솔이는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할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림을 못 그릴 거다라고 저는 확언을 했었거든요. 거의 네. 에너지가 안 될 테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편집이 된 장면이 있었는데 텐트 씬으로 끝나잖아요. 그 텐트 씬 안에 그 한솔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내준 그림 엽서들이 이렇게 데코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너무 좋아. 근데 왜 그걸 삭제를 했을까? 전 되게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한솔이 입장에선 저도 이제 그림을 좋아하니까 완전 비관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결국에는 꿈을 포기하고 이제
밥벌이에 집중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근데 영화적으로는 그 장면을 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생각에 그걸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어서. 텐트 안에 미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게 된다 해야 되나? 확실하게 뭔가 정해주기보다는 맞아요. 저는 근데 한솔이가 이제 뭐 포기하고 나는 그것만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갔지만 사실 말을 조금 더 세게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가가 남을 때 내가 조금 좀 휴식이 되고 좀 체험이 되는 어떤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 결심을 딱 보여주려고 딱 끊고 가겠어라고 이제 여자친구한테는 얘기는 하지만 종종 생각이 날 때 조금씩 그림 엽서 그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이제 성공에 돈을 벌 수 있느냐로 결부시키다 보니까 웹툰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결부시키다 보니까 그거는 끊겠어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좀 자기한테 좀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어서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북 선물 받는 장면에서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다.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받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미련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 테러를 완전히 끊고 나 그림 안 할게 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엔 받았다. 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림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인물이 한소라 그림 잘 그리고 이미 왔겠네요. 2018년 영화였으니까. 한소라라고 하기엔 아마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보다. 형님 그림 계속 그리시고. 네, 한소리 형님. 제가 하트 누르겠습니다. 인스타 알려주시고. 안재홍 배우님도 나이가 꽤 많으신데. 그렇죠. 네, 그림 그리신다는 줄 알고 안재홍 배우님도. 아이고. 그리고 잠깐 충돌 사고가. 시나리오 수정전 버전도 제가 찾아봤는데 결말이 달랐대요. 그 미소가 독일로 가서 집을 구하고 담배와 위스키를 즐기는 원래 엔딩이 그거였는데 다른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일로 가버리면 해외로 도피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관객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정고은 감독님이 바꾸셨대요. 아니 근데 고은 감독님 그 이전 시나리오가 정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텐트로 가서 혼자 살겠다는 게 그게 사회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작게 살래로 이제 영웅적이고 초인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전혀 굴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산다. 로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그와 동시에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은 건 결국 집은 못 갈 거란 말이죠. 그 거리로는. 맞아. 그래서 텐트에 사는 게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그런 초인적인 부분을 좀 잘 융합한 결말이 아닌가. 독일로 가는 건 너무 그 돈으로 독일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독일은 뭐 받아주나? 이런 생각? 독일이라고 막 이민자한테 마냥 친절한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독일을 갔었거든요. 근데 느낀 게 노숙자가 분명히 있었고 잘생긴 노숙자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슈퍼마켓에서 그 빈병들을 공병을 수거해서 넣으면 돈을 주거든요. 이제 그 빈병들을 주워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깨제제인데 엄청 잘생겨가지고 약간 저 약간 배우신가 이러면서. 이 노숙자도 잘생겨. 야 슬프다 슬퍼. 되게 임팩트가 엄청 그 여행 중에 한 10개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좀 의외였던 거는 그 호텔에서 저희가 조식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노숙자분들이 와서 정중하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세요. 그러면 또 정중하게 가세요. 그게 그냥 루틴이 돼 있고 호텔 직원도 전혀 제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도가 다르다는 건 저는 느꼈어요. 노숙자조차 젠틀하다.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또 제도적으로 그게 있겠죠. 아니 뭔가 제도적으로 노숙자들에게 그 불량한 말을 하지 말고. 아니 그거 아니고 집이 뭔가 집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집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노숙자 센터가 있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진짜 서울역으로 하면
다들 술판 버리시고 막 욕하시고 싸우는 걸 전 많이 봤거든요. 뭐 배려를 하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노숙자들의 어떤 생리나 환경을 정말 잘 담아낸 우리나라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셀프 포트레이트 2020이라고 이제 부산국제 영화제에서도 상영됐던 2시간 한 40분 되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노숙자인데 노숙자가 알고 보니 20여 년 전에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그분이 만든 단편이 칸 국제영화제도 가고 그렇게 영화를 막 만드시던 분이 지금은 그냥 노숙자인 거예요. 완전 나락가서. 그래서 노숙자들끼리 어떤 자리 싸움이라든지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예술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자꾸 그래서 감독도 처음 우연히 알게 돼서 노숙자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범상치 않은 그 생김새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노숙자를 막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음악도 뭐 다 알고 영화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니까 감독이랑 노숙자가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숙자 계속 노숙자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독님도. 근데 이제 노숙자는 거의 할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노숙자분이 자꾸 또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엇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미소가 어쩌면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지식이 없으면 그런 살벌한 노숙자들 세계로 들어가서 자리 싸움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노숙자분들도 알고 보니 다 한양대 어디 다들 예전엔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러니까 저게 막 진짜 막 마냥 왜 저래 막 웃고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나랑은 멀리 있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셀프 포트레이트 어쨌든 그 영화는 웬만하면 개봉 절대 안 할 것 같긴 한데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들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분이 나중에 만든 사갈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사갈? 그것도 거의 3시간인데 예술가 사갈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사갈 무슨 정갈 뭐 뜻이 있던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감독의 옛날 대학교 선배가 대학교 다닐 때 엄청 막 차 태워주고 막 엄청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해줬는데 지금은 그 무슨 도박 이런 거에 빠지고 도박 사이트 자꾸 운영하고 도박에 자꾸 돈 걸고 이러면 돈을 잃어요. 앞으로 절대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도박을 하고 막 감독도 보면서 지치고 그래 그분이 그런 영화들을 계속 좀 만드시더라고요. 감독 이름이 뭔가요? 이동우 감독. 이거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진짜 한번 봐야겠네요. 궁금하다. 인물들이 약간 그런 인물들이고 감독님도 약간 좀 개봉까지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봉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부산 영화제에서 보셨나요? 전 부산국제영화제랑 다른 건 우주 가서 그런 거는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 가면 있거든요. 있어요? 네. 라이브러리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거의 다 있어요. 없으면 근데 언젠가 또 뭐 특별하게 뭐 상영하면 또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거기서 신분증 맡기고 보면 돼요. 저는 한 번씩 보러 가거든요. 거기 지금 시설이 개조한 지 얼마 안 된 편이어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LP도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 화이팅! PPL 아니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또 이정재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갑자기요? 그랬잖아요. 뭐 영화 제가 많이 찾는 도시인데요. 2030. 2030 엑스포. 부산은 영화의 도시죠. 성대모사 전부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여기 한 발 맞나? 대사 맞아요? 대사를 몰라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총알이 2개지요. 구멍이 2개지요. 네, 구멍이 2개죠. 좀 잘하시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61번에 대한 비슷한 고민이 있는지 신 61번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막 풍부하게 나와가지고 막 전개가 되네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혹시 또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편하게 꺼내주시면 되는데 네. 나도 내가 이런 것 좋아해서 속상해 라는 미소의 말. 왜 우리 사회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보고 든 생각이 제 경험상 맞는 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걸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그걸 믿고 있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불안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미소를 보고 그 밴드부의 친구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자기는 이렇게 맞는 길, 해야 할 일을 따르고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미소를 보면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런 거가 떠올랐어서 네,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그 의견. 정미가 그 돈을 주잖아요. 그 장면 되게 왜 불편할까를 이제 녹음 2부 하기 전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김희원 배우가 나오잖아요. 정미 남편으로. 근데 진짜 심플하게 거의 한마디 하거든요. 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써 이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분이 남편보다 약간 낮은 관계로 나오는데 갑자기 미소랑 맞담배를 피러 가잖아요. 그 순간 정미가 계속 미소를 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는 거. 거기서 그럼 본인은 거기서 좀 서열이 낮아졌다는 맞아요. 느낌을. 미소보다도 낫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너 염치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주는 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너보다 낮은 것 같지만 돈을 줌으로써 너는 내 미치야 라고 하는 제스처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감히. 저 유튜브 댓글 막 열심히 보다가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이 되게 불편했구나. 그래서 정미도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고 조언이라고 얘기는 겉은 하는데 우린 알잖아요. 정미가 조금 엄청 행복해 보이진 않는 것 같다. 미소도 되게 당당하게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회식할 때도 과연 우리가 그 100만 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저라면 받는다. 저도 뭐 지금의 저라면 저도 웃으면서 받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절한다. 그렇죠. 근데 전 물이란 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대사를 없애도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행동으로만. 근데 약간 김희연 배우가 엄청 부유한 아들로 나오니까 젠틀한 사회적인 매너가 이미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 하대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의 친구를 만난 자리니까 또 그럴 때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 격식 있잖아요. 그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개 약간 요건 약간 격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김희연 배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원래 그 배우도 좋아하고 연기를 되게 잘한다. 분명 그 대사에서는 물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사를 제가 안 봤지만 시나리오 집에서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 저는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릴지도 몰라라는 거가 나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거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도 확신이 없거든요. 사실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꽤 다른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나름 단단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되게 좀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래서 정미가 좀 더 불편한 지점들이 아니었을까. 서로 갖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정미한테는 좀 자유가 좀 없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대로 미소한테는
이제 안정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서로가 좀 어울리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상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어디 가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 좀 잘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조금 우리가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게 아닐까. 만약에 서로 여유가 있어요. 서로 여유가 있어서 누가 어떻게 살아도 뭐 그래 니 그래 살아라. 약간 살디 말디 살디 말디 뭐 아니면 아예 먼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 본다? 그럼 니 니 마음대로 하든 뭐 이제 노숙을 하든 뭐 그래 니 마음대로 살아 뭐 이렇게 어차피 네가 망하는 건데 네 네 인생인데 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주 가까운 인물 가족 뭐 이 조금이라도 약간 좀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되게 마뜩치가 않은 거죠. 예. 상대로 멀리 있으면 남이면 뭐 그냥 친구라면 그래 니 뭐 그래 그런 거 한다고 그래 화이팅 이러고 이제 화이팅 뭐 알아서 해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정민이도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인물이었다 보니까 뭐 말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말은 내 마음보단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미가 마음에 없던 소리를 한번 하는 구석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결혼을 해야지 여자가 안정적이고 삶도 행복해지고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알잖아요 자기 마음이랑 반대되는 거. 근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딱 부딪혔다 보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있고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합리화를 하고 물론 살면서 자기 합리화는 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와 이런 문장들 대사들 어떻게 썼을까 나는 그래서 정건 감독님 이거 어떻게 했을까 난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장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이혼한 남자분 그 제일 동생 광록이었나 아무튼 맞아요. 네. 광록이 아닐걸요. 무슨 록 아니에요? 록? 그 사람은 그 뭐냐 이상한 선배인가? 네. 이름 헷갈리네. 이름 헷갈리네. 그 막내분 기억이 안 나. 일단 그 배우님 이름은 이성욱 배우일 건데. 그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장면 이런 게 너무 잘 살려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기분이 대용이 뭔가 좀 되게 진짜 좀 평범해서 좀 못나 보이면서도 너무 공감이 가고 귀엽고. 그래서 그 유튜브 댓글 중에 대용이가 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빚을 내고 지금은 그 댓글이 약간 시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완전 대박 났을 거다. 그 다음 댓글이 쪽박일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랐다가 내렸잖아요. 그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어쨌든 집이 있는 게 어때요, 그래 맞아. 아무튼 그 우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아가지고 좋았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뭐 품에 대한 얘기도 했고 가난해서 혹시 품이 좁아졌던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있으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미소만큼 가난했더라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고 품이 좁아졌던 경험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많아지고 성의를 균등하게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성의가 가장 잘 보이는 게 돈이잖아요. 금액, 액수, 이렇게 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 하나하나한테 정성을 쏟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일을 좀 느끼고 있어요. 특히 쌤이 백수다 보니까 쌤이 백수란 말도 되게 우아하게 들려.
그래요? 세미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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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근데 사실 균등하게 그렇게 모두한테 대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막 어떻게 하면 다 챙기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전에 병원을 다니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를 제가 너무 못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 연애를 할 때도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과제를 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중요한 사람 안에 쓰고 그 다음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인 사람들. 근데 한번 과제를 해가니까 이렇게 우선순위인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좀 더 줄여라. 몇 명이었어요 그때가? 거의 한 제일 작은 원 안에만 해도 한 대여섯 명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좀 쳐내기도 쳐냈고 저는 특히 생일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생일 선물 내가 받으면 그 사람 생일 선물 때 또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제 생일 때쯤 카톡이나 이런 생일 알림을 꺼놓습니다. 배려구나. 제 생일을 제가 편하려고 또 특히 단톡방 이런 데서 안 친한 사람들이 심지어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그냥 불편하고 그렇게 감사하지도 맞아요. 않고 그분들도 사실 좀 분위기상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생일날에 뭐 특별히 제가 제 생일을 막 엄청 축하해 본 적도 그렇게 거의 없다 보니까 생일 알림을 거의 웬만하면 제가 꺼놓는 것 같아요. 서로 주고 받는 것 어차피 주고 받으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뭔가 어떤 새로운 짐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듣고 보니 생각났는데 저는 생일 선물 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는 걸. 그래서 그냥 새로운 지인이 생기고 첫 생일을 챙긴다 하면 금액은 제가 좀 많이 부담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걸 챙겨주는 걸 좋아해서 딱 맞춰서 네. 선물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다가 안 좋아하는 반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어떤 사람은 이거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그렇죠. 걸 그때 느꼈었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일단 저는 뭐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선물할 그게 생일이 있다. 며칠이신가요? 9월 29일이거든요. 9월 29일. 아 다행이다 많이 남았다. 그렇고 그 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었던 적 생각을 해보면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 체크카드 신용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한도까지 그거 옵션을 달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제 한 2주 뒤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이 옵션을 열어가지고 땡겨서 막 쓰고 그저까지 기도하는 거죠. 빨리 그때까지는 이 돈으로 어떻게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어. 내가 결제할게. 한 10만 원치 이렇게 긁어요. 그럼 일단 그 나눠서 받을 때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탄으로 쓰는 거죠. 약간 이런 경우라던가. 근데 이제 이거는 가능한 경우는 그래도 나은 경우고, 근데 꼭 이제 현금을 어딘가에 지출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어카운트 인포라고 해가지고 나의 모든 계좌를 찾아주는 사이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잔액 좀 남아 있는 거 있어요. 막 1,000원, 2,000원 이런 거 다 끌어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10,000원 만들어가지고 어디 내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죠. 그때. 그래서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술 한잔 해요. 같이 하실까요? 정말. 같이 하시죠. 짠. 또 가난이 선생이다. 뭐 배우는 거죠. 이러면서 누군가 갑자기 곤란해하는 표정을 볼 때 이런 거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당근마켓 이런 것도 활성화되니까 판매도 하는 거 같고. 당연하죠. 당근마켓 판매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즘 약간 급전이 필요할 때 되면 제 팔찌를 한번 보거든요. 엄마가 주신 팔찌 팔까 이렇게. 어머니가 주셨는데 이게 원래. 근데 아직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잠깐 요즘 한 번씩 한 적 있습니다. 당근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 빼고 다 팔더라고요. 살림살이들 다. 그렇죠. 맞아, 아직 당근마켓에서 장기 파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두렵네요. 그래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그 질문으로 저는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이거 세 가지는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각자 좀 있으실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좀 뿌듯하고 좀 살만한 순간이 있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어진 질문인 것 같아서. 대장님은 좀 어떠세요? 대장님. 대장님이신가요? 성재님. 네, 그렇죠. 저는 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근데 예전에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책 중에 뭐 잠은 뭐 죽어서 자면 된다. 아니야, 살아있을 때 자야 돼. 저는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타니도 12시간씩 잤대요. 그 뭐 자기 뭐 고등학교 때인가. 그만큼 그거 하나만큼 이제 좀 충전이 되고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낮잠을 챙겨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밤 10시쯤에 자고 아침 뭐 6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면은 최소 7시간 자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 예.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때 못 자면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지 능력도 낮아지고요. 예, 그냥 사람이 모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자연이 좀 있어야 돼요. 저 서울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가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빌딩뿐이고 차 더러워 그리고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역에 내리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아졌어서 나는 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뭔가에 이렇게 돌아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건물들 하나 없으니까 평선 이렇게 쭉 보이고 논밖에 없는 그 마을 전경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나는 자연 곁에 살아야겠다. 서울은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서울이 주는 그런 위화감이 진짜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근데 풀을 먹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풀떼기를? 네. 이제 또 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 벚꽃 폈더라고요. 오늘 집 나오는데. 사쿠라. 그래가지고 네 맞네요. 의정님은 또 고령이 고향인데 대가야의 땅 거기서 이제 좀 자연을 느끼신다. 가야의 전기가 살아있는. 고령. 그렇습니다. 저도 그 가끔 한 번씩 온천천을 뛰는데 그게 되게 사람들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햇빛이 이제 물에 반사되고 이런 게 되게 예쁘게 보일 때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거 보면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도. 그래서 저는 공간이 좀 좋은 곳을 좀 많이 좋아해요. 예쁘게 인테리어 돼 있고 이런 것들. 식물 많고. 기분 좋더라고요. 좀 공간이 깔롱깔롱한 곳들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깔기한 곳을 아무래도 좀 좋아하죠. 장난감 빵빵치. 그때 저희가 금요일 바 갔을 때 성대님 눈빛이 하트가 뻥뻥하고 맞아요.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취하셔서. 그렇죠. 뭐 분위기 이미 취했죠. 한 딱 분기별에 한 번 가면 딱 조금 이제 저희 또 매번 가긴 또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분기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리고 좀 이게 당장 할 때는 좋은지 안 좋은지 오히려 싫기도 한데 막상 하면은 좋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목욕, 샤워 이런 거 귀찮거든요. 막 하러 들어오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되게 그 개운한 느낌 너무 좋고 그리고 운동도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면은 그게 확실히 체력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분도 나아지고. 한번 하고 나면 나 오늘 했네. 에이 이 자식. 이런 성취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나머지 두 분은 또 없으셨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편한 장소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전 도서관이나 서점 가는데 좋아하거든요. 그냥 책 냄새 맡는 거 좋아하고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것 같아요.
책 냄새는 보통 어떻게 맡으시나요? 이렇게 해서. 킁킁 이러진 않고. 아 그러진 않고. 공간에 짜증. 너무 가까워요. 죄송합니다. 충격받아. 제가 옛날에 그 마약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봐서. 네. 둘이 동시라니까 너무. 근데 냄새 맡는 방식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존중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개치. 우리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도 인정해 주세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이렇게 맡아요. 가끔 저도 새 책 나면 이렇게 한번 펼쳐서 한번 네. 그 새 냄새가 확실히 좋거든요. 네. 하면 나거든요. 죄송해요. 뭐 그냥 지나가다가 서점 보이면 한 번씩 들어가고 요즘 베스트셀러가 뭘까? 사람들 요즘 책 뭐 읽나 이렇게 책 읽는 모습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하철에서 먹는데 책 읽고 있으면 더 잘생겨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책이 가진 그 물성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책 읽는 사람 뭔가 괜찮은 삶일 것 같다. 편견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러면 인상적인 책 디자인이라던가 저 표지 디자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장본 좀 좋아하시나요? 양장본? 양장본 무거워서 싫어해요. 기억에 남는 뭐 책 디자인 미ንም사 그 젊은 작가 그거 나오는 시리즈 전체가 심플하고 전 심플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슨 키드인데 혹시 아시나요? 책 디자이너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무라카미 하루키 그런 책을 다 읽고 자기만의 그 창조를 해요. 무슨 키드인데 뭔지 기억이 우리나라 분인가요? 찾아봐야겠다. 외국분. 그 테드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책 디자인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저도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읽지는 않고 이렇게 구경 만지고 이렇게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걸로 충족이 됩니다. 이미 독서를 하신 겁니다. 아, 이동진 평론가가 말하길 파이어. 독서의 시작, 그 독서의 반은 책을 사는 행위다. 네, 이미 독서의 반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이제 50% 남았네요. 진행률이.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아니요. 아니에요. 저 요즘 독서 모임 간다고 하는데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책 다 안 읽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 비하하는 것 같아요. 책 좋아하면서 책을 다 안 읽어 이러면서 왜 책을 자꾸 사 이러면서. 그래도 반이라도 읽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 요즘은 좀 완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다 하신 거? 네. 더 없나요? 뭐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나요? 멍 때리는 시간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그리고 뭐 세 가지는 아닌데 뮤지컬 이런 거 좋아해요. 최애 과자 뭐 어떤 것이시죠? 저번에 짱구라고 얘기했는데 신짱구 이거 짱구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두 종류 다 좋아해요. 하나는 스티커를 주고 하나는 그 아카시아 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녹음하고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짱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쿠팡에서 그냥 생각 없이 15개인가를 샀어. 근데 집에 왔는데 박스가 이만한 거예요. 금방 다 먹죠. 그래서 사료네요, 사료. 그래서 그렇네요. 내가 안에 들어가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막 그 DP에 넣고 행복하셨겠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 맞아. 그래서 오늘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약간 초딩 같아서 안 들고 왔어요. 괜찮아? 들고 올 걸 그랬어요. 안주. 그러니까 아쉽다. 포키도 맛있었어요. 포키 맛있죠. 약간 포키 좀 뒤늦게 포키 좀 치죠. 빠지게 됐어. 포키 극세. 맞아. 진짜 잘 만들었어. 아몬드 좋아했는데 아몬드보다 포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포키 극세. 그리고 또 이어서 좀 말하고 싶은 건 일본 편의점에 가면은 그 호로요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제 비싸니까 맥주. 호로요이 되게 맛있습니다. 맥주 아니고요. 그 츄하이라고 소주 탄산 합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복숭아 맛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맛있고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왔던데
오후의 홍차라는 홍차가 일본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온장고 이런 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마실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오이 홍차 저기 수영강변에 있는 카페도 있는데. 아 이름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알지 생각했는데. 뭔가 이름이 낯익어서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지도에서. 일본어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한자 오후 노 그다음에 홍차 그것도 한자로. 병준이 뭐를 그렇게 주섬주섬 챙겨주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들고 오시고 나 들고 올걸. 근데 까먹고 안 들고 왔나 봐요. 안 보이는데? 네. 뭔가 뽀시락거리는데. 네, 뽀시락거리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그냥 복잡하기만 할 뿐. 죄송합니다. 제 가방이랑도 비슷하네요. 병주님이 급하게 What's in my bag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네. 그것도 재밌겠다. 제가 오해했던 걸로 챙겨온 걸. 다음에 해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떤 과자? 뭐예요? 요즘 코코볼 단백질 바에 맞아가지고. 오 맛있겠다. 코코볼 맛있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거 뭐냐 이거 요거트랑 시리얼 같이 있는 거 뭐죠? 꺾어서 먹는. 네. 비오트? 비오트 뭐 이게 비오트인가? 비오트 맞아. 어쨌든 그 뭐 초코 그래놀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초코를 좋아한다는 걸. 초코 좋아. 초코 맛있어. 또 단백질 바 이런 게 끼니 대용도 되니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뿌듯하게 하거나 살게 하거나 뭐 이런 순간들 아니면 뭐 좋아하는 것들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좋네요. 다음 달에도 그런 걸 좀 잘 생겨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전 최근에 탁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 그거 얘기해 주세요. 맞아. 탁구는 있죠. 들고 왔어요? 오늘 또 나중에 탁구 치려고 공 챙겨. 와. 네. 탁구 교본. 와. 탁구 또 세교본 와. 오 진짜 현정아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레전드. 나도. 와 뭐야? 탁구 많아. 들고 오셨구나. 핑퐁 그때 얘기하셨던. 이제 1권은 다 읽었고. 2권이에요? 네, 총 5권인데 좀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저도 서점 한번 가야겠다. 이거 장강명 작가 신작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누구요? 장강명. 강명이 형. 네, 강명햄 또 신작 나왔더라고요. 산문. 네, 미세저절의 시대라고 나왔던데. 그분 이제 소설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표백이라는 소설만 읽어봐서. 오. 다른 건 못 봤네요. 좋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그건 이제 아마 영화로 작년 부국제 개막작이었으니까. 댓글 부대 이번에 개봉한다던데. 3일 뒤에. 댓글 부대도 그게 나오구나. 장강명님 원작인가요? 네네. 손석구 나오던데. 그럴걸요? 네. 봐야겠네. 3일 뒤에 개봉. 여러분 파묘는 보셨나요? 안 봤어요. 닌켄가. 전 봤습니다. 보셨네. 그 051 FM에서 파묘 리뷰하신 것 같던데. 그래서 다정님이 뭐야 하던데. 다정님이랑 찬이님. 네, 채니님. 스포일러 될까봐 이러면서 봤어요. 뭐지? 릴스에 보니까 뭐 닌켄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뭐지 하면서 안 봤어요. 다정님이 원래 보나님 아니었나요? 맞아 보나님. 연기 되게 잘하시던데요. 봐야겠다. 그 릴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연한 생각에서는 이제 뭐 대략 이제 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연한 생각에서는 이런 좀 숨통 트이는 얘기,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뭐 컨텐츠, 뭐 영화, 만화, 책,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멤버분들한테는 얘기를 한번 쭉 드렸지만 혹시라도 뭐 방송을 보다가 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또 모여가지고 느슨하게 뭐 매월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거 해봐요 했을 때 뭐 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해보고 약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컨텐츠가 떠올랐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본 만화 중에 만화책도 책이죠. 네, 그래가지고 매일 휴일이라는 만화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저는 사서 봤어요. 매일 그거, 휴일. 네, 그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웹툰 중에 아홉수 우리들. 아홉수 우리들 좋던데요. 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우스 우리들이 그게 나중에 드라마로 나왔던 거. 진짜요? 와 좋다. 아우스 뭐 나왔다고요? 봤는데 뭔가 봤던 것 같아가지고 아우스 우리 들. 네.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29살이 된 이제 차오리 뭐 최우리 바구리 뭐 이렇게 3명인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딱 우리 세대의 이제 20대 후반들이 다 같이 고민해본 지점들을 너무 잘 담고 있어서 그거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얘기도 나오고 뭐 연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그건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었고 웹툰 중에 작가 이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우바우 그리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또 햄쥐라고 뭐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야 이거 참 되게 암울한 지점들이 나오는데 너무 공감되고 현실적이라서 이 책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뭐 그 전에 각자 한마디 하고 싶다면 네. 네, 오늘 또 이야기 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그 막 메모 열심히 하면서 네. 준비했었거든요. 준비한 질문들을 아예 못했는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요, 시간이 안 되지 않나요? 에이, 지금 약 10분 정도는 더 빠르게 뭐 대답할 수 있죠. 진짜 많은데요? 근데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이거 해달라고 혹시 틈이 너무 작았나요? 어젯밤 새벽에 해가지고 네. 새벽 연락을 드릴 수는 아니요 방금 얘기할 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그냥 포기했죠. 포기. 그 소공녀가 한국 사회를 약간 언급을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 프로젝트 혹시 보셨나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거랑 뭐지? 로제타. 로제타 몰라요. 안 보셨어요? 네. 알긴 아는데 못 뭐지? 봤어요. 다르덴 다르덴 형제 감독 그 배우잖아. 다르덴 몰라요. 네. 그 벨기에 영화거든요. 로제타. 이게 이제 청년 취업 문제랑 주거 문제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1998년 벨기에에서는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50%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이것보다 더 하드하거든요. 영화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재밌겠다. 봐야겠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영화가 나오기 전에 시행하고 있던 청년 실업 대책이 있었는데 영화를 계기로 더욱 강화돼서 2000년부터 로제타 플랜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기업에서도 일정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그러니까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로제타 얘기도 하고 싶었고.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물어보기 잘했다. 저 그리고 작년에 그 다르덴 형제 감독님들이 한국에 오셨었는데 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단체 사진도 찍고 그것도 자랑하고 싶었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너무 좋았던 게 보신 분이 지금 전 봤어요. 다 보셨죠?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미국 빈민층의 삶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담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랜드를 저도 좋아하는데 그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면서도 그 영화가 너무 예쁘게 찍혔잖아요. 색감도 되게 예쁘고. 근데 되게 그 내용은 되게 좀 슬펐거든요. 좀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났었고 이 소공녀 보면서 토리와 로키타 이 영화도 다르덴 형제 감독님들의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건 이제 이민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도 뭔가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그 형제가 나와요. 그 형제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좀 새드 엔딩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합니다. 아무튼 그런 영화들이 있었다. 뭐 영국 의료 문제를 다룬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런 약간 사회적인 영화들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화들에 비해선 소공연 조금 더 동화적인 개인적인 동화적으로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런 영화들은 거의 약간 다큐. 다르덴이나 켈로치 이런 감독들은 거의 사회 고발성으로 조금 풀어내는 경향이 확실히 강해서 좋네요. 맞아요. 엄청 카메라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핸드헬드 움직이고, 기법으로 네, 계속 움직이고 진짜 네, 좀 묵직하죠 진짜. 소공녀가 나옴으로써 이런 얘기를 저희도 하게 됐고 이 계기가 되게 하는 작품들이 많이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벨기에처럼 뭔가 혁명적으로 어떤 행동이 실제로 이끌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로 나오니까 또 어딘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겠죠. 전 그래서 유연한 생각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공연은 딱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아서 네, 그렇죠. 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위정님 혹시 또 저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획설시설하고 좀 너무 잘하셨어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장장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저는 좋아하는 영화 한번 얘기 나눠서 좋았고 또 따라놓은 얘기들도 너무 좋아서 또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영화나 컨텐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 한 달에서는 내가 좀 나를 좀 더 살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좀 더 활력이 생긴 부분들 많이 챙겨가는 그런 다음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인사말을 딱히 정한 게 없어가지고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로 그냥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바도 귀엽잖아요. 유바 근데 해보니까 좀 약간 유치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뭐가 좋을지 좀 고민이긴 해요. 성하. 죄송해요. 뭐나 네? 뭐 성하, 성재하. 너무 황성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유연한 유생 어쩌고 했잖아요. 유생하 아니 바이 해야 되잖아 유생바? 지금 이제 바이 해야 되잖아. 유바 합시다. 나 유바 좋아. 너무 이거 지금 해요. 일단 없잖아요. 어? 임시로. 유바 네 그러면 뭐 아니면 그냥 빠잉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빠잉 하면 할까요? 유바 네 하겠습니다. 유바 빵빵치 이게 낫다 차라리. 유바 빵빵. 아니 그냥 유바 하시면 됩니다. 빵빵치는 이제 뭐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빵말 어때요? 안 돼요. 갑자기 왜 빵말이? 그럼 마지막에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유바 하는 걸로. 네. 네 하나 둘 셋. 유바.